일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죠. 선입견이라든지 편견 같은 것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다면 그 중에 시크릿이 왜 제일 가장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행복이라는 건요 가진 것 나누기, 욕망이래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욕망을 줄이거나 가진 걸 늘리거나. 근데 욕망을 줄이고 싶진 않아요. 내가 가진 욕망이 꼭 필요한 욕망이거든요. 아이한테 안 보이나요? 보입니다. 사진 찍게 나오라는 거예요, 강사한테 지금. 나중에 다 공유될 겁니다. 네.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선택해요. 욕망을 줄이는 것들이. 아 애들 뭐 나 땐 더 안 좋은 교육 받고 잘 자랐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살았는데 나 땐 뭐 제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거지 뭐 이런 욕망도 있고요. 그냥 그 욕망을 줄이는 데서 행복감을 찾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꼭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진 것을 늘리는 게요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일은요 명확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진 걸 늘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욕망을 줄이지 않고요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진짜 나한테 가진 것을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인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어차피 인간은 다 행복을 위해 사는 거 아닌가요? 쉽게 사면 돈이 정말 많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이 많고 싶은 거야. 난 돈이 많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행복이랑은 또 상관없어요. 가진 것이 많이 늘어나면요 욕망이 계속 늘어나면 또 그게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재벌도 자살하더라. 재벌도 자살해요. 가진 게 엄청 많았는데요 자살했어요. 욕망이 훨씬 더 컸나 보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은요 내가 가진 걸 채워내면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선택했고요 그것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것들을 해냈던 이유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얘기들은요. 저희 엄마가 자주 하는 사자성어예요. 지인지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엄마만 하는 얘기예요. 지 인생 지가 조진다는 얘기예요. 지 인생 지가 조진다. 됐습니다. 사자성어인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로 선택한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보험 설계를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안 했으면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 제 고집을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 인생 지가 조지는 거라고. 그래서 놔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험 설계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주 많은 빚을 지게 됐죠. 다들 아시는 스토리일 겁니다. 빚쟁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시크릿을 선택했을 때도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 인생 지가 조지는 걸 놔두라고. 이미 다 조진 인생인데 제 마음대로 살게 놔두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몰랐던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걸 싫어하셨어요. 편견이라는 거 있잖아요. 편견이라는 게요 알고서 어떤 걸 생각하는 건 편견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한 거죠. 편견은 뭐냐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좋아하는 것도 편견이고요 알지도 못하는데 싫어하는 것도 편견이에요. 사람들 네트워크 마케팅 싫어하는데요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이유를 2가지 이상 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싫대요. 느낌이 싫대요. 그냥 싫어. 그냥 몰라. 뭘 알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해서 싫어해요. 편견이 왜 오는 거냐면요 분별력이 약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 들으러 오자 그랬는데 절대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죠? 그건 시간이 아까워서 이게 아니라요 자기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오면 혹할까봐 안 온대요. 그럼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데 오면 혹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편견은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아는 것들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 계속 변할 거래요, 사장님.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거래요.
경기 안 좋은 게 누구 탓은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어떤 정치색도 띄고 있지 않아요. 근데 경기 안 좋아지는 게 우리 그동안 4년 동안 배웠잖아요. 기계화된다면서요. 일자리 계속 없어질 거라면서요. 그 일자리를 충당하지 못할 거라면서요. 다른 일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지는,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분별력을 키워서 어떤 사업을 선택할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를 선택해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죠. 편견 가진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약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편견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분별력이 약한 애한테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정확히 이것들을 들어보고 나서 이 일을 까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 있게 와요. 저한테 와서 하는 행동은 이거예요. 얘기해봐. 내가 시크릿을 까줄 테니까. 그리고 저한테 1시간 동안 설명을 들으면요, 다 자기를 까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어요. 다 자기를 까요. 회사에 대한 단점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완벽한 회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3가지래요. 한 가지만 하래요, 선생님. 그리고 끝까지 하래요. 이 2개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이 어려워요. 오래 살으래요. 그래서 7.2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하는 게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이것들을 유지하지 못하죠. 여기 보면 무서운 말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 끝까지 하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실패한 99%가 누군지 아시겠네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실패한 99%가 누군지 아시겠네요?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면 99%를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99%를 만날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99%예요. 굉장히 높죠? 왜냐면 99%가 끝까지 못했고요. 걔네들은 밖에도 다 존재해요. 성공한 1%도 있지만 우리가 99%를 만날 확률이 99%나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요, 그 사람들한테 이것들에 대한 실패 얘기를 많이 듣죠. 네트워크 마케팅 안 돼. 안 되지 않아요. 네가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가 오래 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들이요. 1% 얘기를 들어야죠, 사장님. 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면 1%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요, 유일하게 그 1%들이 모여있는 곳이요. 사람들이 그 유일하게 1%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끝까지 하라고. 살아남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잖아요. 결국 남는 사람이 성공한다잖아요. 그 남는 방법도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 그걸 제대로 알아봐야지만 우리는 이 사업을 분별력 있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가장 첫 번째 특징, 좋은 점은요, 장점은 독보적인 원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어떤 제품들을 만들 때요,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 기술 같은 건요, 금방 따라잡히죠. 중국의 그 아이폰 매장에서 아이폰을 2년간 판매했던 매장이 있는데요, 그 매장에서 판매한 모든 아이폰이 가짜였다고 나왔죠. 똑같이 만들어요, 사장님. 실제 가품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 기술 같은 건요, 금방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특장점 중에 첫 번째는요, 독보적인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보적인 원료. 이 독보적인 원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해바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고요. 저 바다에는 생명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요. 여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로 인해 치유되었습니다. 그 치유됐던 바다를 우리 스킨케어 제품에 담아서, 그리고 지금은 스킨케어 외의 제품에도 담아서 사장님들께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요. 근데 우리 CEO는 이렇게 생각했죠. 오게 하지 말고 집으로 보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해소금이 담긴 김치를 먹게 됐습니다. 스킨케어뿐만 아니고요, 이 사해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섭취할 거예요. 사람들 사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크릿의 회원이 되신다면. 건강해지는 스킨케어, 건강해지는 생활용품을 쓰게 만드는 것이 이 시크릿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모든 제품은 자연의 성분이고요. 모든 제품은 유기농입니다. 자, 이게 우리 제품들이에요. 화장품이죠. 저도 처음엔 이 제품들을 봤을 때
이걸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자인 나한테 웬 스킨케어 사업을 갖다 줬지? 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남자가 스킨케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스킨케어를 잘 모를 뿐이지 스킨케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없다고요. 내가 스킨케어를 잘 안 받을 뿐이지 내가 스킨케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없다고요. 정확히 또 알아보니까요, 이 사업이 스킨케어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아이템이 스킨케어로 출발했을 뿐이지 제가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시스템 사업,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피플 비즈니스,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사장님들이 못 하실 이유도 없고요, 여자 사장님들이 안 하실 이유도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스킨케어로 출발했지만 아까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김치요. 김치는 먹잖아요. 드시고 계신가요? 네. 김치 드세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드셨어요? 그냥 원래 김치 드시잖아요. 그 김치, 이 김치로 바꾸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나중에는요, 이 안에 아주 거대한 회사들과의 멤버십,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요, 내가 스킨케어 사업인 줄 알고 시작했던 작은 사업이요, 사람들이 쓰는 모든 소비가 내 두 줄에서 이루어지는 대단한 일이 될 거예요. 그게 한국을 떠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매출이에요. 독보적인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회사의 장점은요, 소비자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칸을 넘어갈 정도로 너무 거대한 소비자 시장이 담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상해요. 엄청나게 큰 소비자 시장이 있구나. 당황했어요, 내가 지금. 네, 이거예요. 전 세계에요, 이미 수많은 곳에서 40여 개 국가에서요, 매장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해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직거래라는 거 이런 거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트워크 마케팅 직거래라는 건 다 알고 계신데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특장점, 제일 큰 장점은 이거예요. 전 세계 이미 매장이 다 있다고요. 이 매장에서 제품을 사간 사람이 제품을 1조 원어치 넘게 사갔다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매장에서 비싼 가격에 사갔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처음에 매장에서 판매할 때 이런 광고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간 소비자 가격에는요, 이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매장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매장에 있는 직원들 월급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요, 이 제품이 굉장히 비쌌어요. 굉장히 비쌌다고요. 명품, 화장품, 웬만한 화장품들보다도 비쌌어요. 근데 이게 비싼데 안 좋으면 사갈까요? 안 사가겠죠. 근데 비싼데 매출이 1조가 났어? 그럼 누가 사갔다는 얘긴데,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제품은 그 정도 가격으로 팔아도 사람들이 가치를 느꼈던 제품이라는 얘기예요. 그 제품을 직거래하는 네트워크로 옮기면서 제품 가격을 50에서 70% 할인해주는 직거래 회원제 방식이 된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좋은 제품을 엄청나게 싸게 쓰는 회원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쓰기만 해도요,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제품 많은데요, 좋은 제품을 제가 봤을 때 5% 10%도 할인 안 하는데 사람들 달려가서 사는 데가 코스트코예요. 그럼 뭐 얼마나 할인한다고, 그 회원가입, 돈 주고 회원가입해서 주말마다 거기 가서 피자 사 먹고 빵 사 먹고 살쪄갖고 오고 이해가 안 돼요. 이 제품이요, 그 비싼 백화점 제품을 70% 할인해서 준다고요. 이건 사기만 해도 완벽한 이득이에요. 사기만 해도 완벽한 이득.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1%가 되시겠네요. 많은 코스트코 다니시는 분들이 웃으셨어요? 네, 이게 전 세계에 매장이 있는 모습들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제품을 비싸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저 사람들의 나라에는 아직 이 다이렉트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렉트가 오픈되지 않은 나라 사람들은요, 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들은요, 우리처럼 싸게 쓰고 싶지만 아직도 매장 가서 우리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요. 방법이 하나예요. 근데 저 나라들이 네트워크 오픈되면 이 사람들은 똑같이 쓰던 제품을 70% 할인받아 쓸 수 있는 회원제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 회사의 두 줄 바이너리 방식으로 사람들을 회원가입시키고요, 글로벌 원코드의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된 사람들은 전부 다 밑으로 가입되는 구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입되면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시면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게 꼭 이해되셔야 됩니다. 네, 글로벌 선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점인데요. 그냥 선점 아니고요. 글로벌 선점이요. 전 세계의 꼭지점이요. 전 세계 모든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요. 1조 매출을 하고 있는 한국에 굉장히 큰 회사가 있죠. 1조 매출의 35%의 수당을 받는 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35% 수당만으로도요 수많은 부자들이 탄생했어요. 근데요 우리 회사가 하고 싶은 건요 한국 밑에 전 세계 매출이 다 달리는 거예요. 그 회사의 전 세계 매출은 13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그 회사처럼 커질 수 있다면요 우리 13조에 35% 수당이 풀릴 거예요. 그 회사 매출의 3배 가까운 돈이요 수당으로 풀릴 거예요. 그 회사 매출의 3배 가까운 돈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당을 받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글로벌 선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2005년에 처음 출범한 회사가 2011년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다고요. 2011년 네트워크 마케팅을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한국에 왔다고요. 시작하자마자 한국에. 1년 뒤에 한국에 왔어요. 물론 미국 사람들 많이 가입했어요. 스폰서의 회원번호가 29만 번대고 28만 번대고 그 스폰서보다 빠른 미국에 28만 명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좀 느려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미국 가니까 느낀 거예요. 얘네는 우리를 절대 따라올 수 없다. 걔네 일요일날 안 모입니다. 교회에 있어요. 근데 시크릿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하죠? 네, 교회 수요일날 가는 거죠? 수요일날 가서 아마 어떻게든 갔다 오시라고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오시라고 일이라고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쉬어야 된대요. 놀아야 된대요. 휴가래요. 그래서 결국 1년 뒤에 들어온 한국한테 지금 매출 다 따라잡혔죠. 미국에서 시작한 팀들이 있지만요. 한국에서 정의자 스폰서님이 시작하고 월드위너스 그룹이 생기고 나서요. 미국 사람들이 월드위너스 그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 매출의 대부분을 우리 월드위너스 그룹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결국에 왜 전 세계가 우리 밑으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정의자 스폰서님을 꼭지점으로요. 그 밑으로만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지금 시크릿 전체에.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걸 사장님들이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져가게 될 거예요. 이 그림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림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어떤 그림을 보면요. 나라가 이렇게 바이너리로 달리더라고요. 나라는 바이너리로 달리지 않아요. 그냥 회원제 1번 사업자부터 두 줄인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오픈한 사람들이 가입되는 구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 보고요. 그러면 멕시코는 일로 들어올 수가 없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줄 구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멕시코 사람 가입시킨 사람 많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렇게 얘도 두 줄 다른 나라 두 개를 여기다 넣어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림이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굉장히 꼭지점은 맞는데 그림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오픈된 나라의 모든 사람을 가입시킬 수 있어요. 그게 기회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외국에 파트너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요 한국에 파트너가 생기니까 이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게 내가 외국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한국 파트너가 많이 생기니까 결국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본에 지인이 살아요. 미국에 고모가 살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가져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한국에서 내 팀을 확장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글로벌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이너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상 플랜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탄탄한 성장을 정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2년 처음 출발한 회사가요 21억의 매출을 합니다. 정의자 스폰서님이 가입하신 2014년도부터 이 시크릿의 매출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우리 이전에도 물론 팀이 있었어요 사장님. 아까 얘기했던 99% 사람들이요. 지금은 다 없어진 그 사람들이요. 그들은 나가서 얘기하겠죠. 어려운 사업이 안 될 거야. 근데 그들이 없어진 이 매출 전체를요 다 따라잡은 한 그룹이 있다고요. 그게 월드위너스 그룹입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면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크릿 어렵다고요? 네, 어려워요. 시크릿 힘들다고요? 힘들어요. 그쪽에서는 안 됩니다. 시크릿을 성공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월드위너스 그룹이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코스닥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공한 시스템 안에서 결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공자들을 배출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들의 다이아몬드들입니다. 우리들의 다이아몬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바꿔냈다고요. 우리 회장님 목표가요 이거래요.
시크릿 네트워크를 통해서 10억 버는 사람을 1000조, 우리 부부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1000조의 10억 리건을 만들고 있다. 이게 이분의 꿈이에요. 이게 이분의 목표래요. 현재는 어디까지 왔냐면요, 10억 버는 사람을 13명 만들었어요. 재밌는 건요, 10억 버는 분 13명이 나오니까 1억 버는 분이 168조가 나왔네요. 그럼 단순 계산해볼까요? 이게 1000이 되면요, 이건 몇이 될까요? 그쵸? 다들 감산하셨잖아요.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얼마나 될까요? 14,000명? 13,000명? 사람들이 13,000명 안에 들 수 있을까요? 네. 장담하는데요, 일요일날 지금 시크릿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들이 전부일 겁니다. 여기 시스템에서요. 이 안엔 되실 것 같아요. 박수 좀 작게 치신 분들 이 정도. 그래도 안 칠 거예요. 박수를 얼마나 큰 시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집니다. 제가 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만화인데요, 이 짤을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들이 게임하고 있어요, 사장님. 페일이라고 떴네요. 아빠가 얘기해요. 애가 웃어요. 너 페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네요. 그 애가 안 돼요. 실패. 근데 왜 좋아해? 실패가 뭔지 알고 있어? 라고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갔나요? 죄송합니다.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시 하라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뒷표정을 짓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대사는 제가 하려고 뺐어요.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네트워크에서, 그 전에 삶에서, 이번에 도전해서. 저도 실패했나봐요, 당연히. 제 나름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번 12월 프로모션 동안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패했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하라는 거구나. 다시 해야 되는 거구나. 수많은 프로모션이 있었고요. 프로모션마다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프로모션의 대부분은 실패했고요. 가끔의 프로모션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제 목표를 달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많은 실패, 그리고 몇 번의 성공 덕분에 저는 4년 8개월 만에 크라운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시크릿이라는 사업. 그리고 이걸 실패하고 있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실패하셨다면요, 다시 하시면 됩니다. 계속적인 기회가 있는 회사고요. 포기하지 않는 1%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